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분단체제. 사실 분단도 잘 모르죠. 분단을 살아간다는 건 듣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사실. 남들 다 살아가는데 대충 살아갑니다. 저는 이 분단을 우리 국민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행복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불행의 근거, 불행의 근원, 뿌리. 보시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어요. 공자님도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다, 석가, 예수 다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행복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이 없죠. 6월 말에 나오는 책 제목이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쓰고 있는 책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통일 평화의 문제가 말입니다. 행복의 본질과 딱 맞닥뜨리면 무엇을 가장 결정적으로 이걸 불행을 만드느냐? 인간의 존엄을 완벽하게 부정해버립니다. 인간의 존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이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존엄. 뭐 소중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 들어만 봤어. 근데 인간이 진짜 존엄하다는 거 느낌 확 다가옵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해. 인간은 왜 동물하고 다를까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철학적인 이야기거든. 근데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말입니다. 동물의 실험을 가지고 인간도 동물하고 비슷하다 얘기해요.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지 않아요? 쥐나 다양한 동물의 실험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추적해요. 이해돼요, 그거? 실은 굉장한 불행의 근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행복 그러면은 심리학의 주류가 뭡니까? 물질주의죠. 쾌락, 소비 욕구, 욕구 충족을 거의 행복의 본질로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일정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행복의 본질. 행복의 본질은 결국 존재, 자존. 존재하고 존중감 가지고 자기 가치감을 가지는 자존. 근데 이 분단의 문제는 말입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만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핵심은 뭐냐? 인간의 존엄, 우리들의 자존을 근본에서 부정해버립니다. 너무 다양하게. 우리는 잘 몰라요.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 거짓. 국민들을 속여버려요. 속여도 괜찮아요. 국민들은 속는 줄 몰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속임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당연시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분단체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아예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주로 호모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쭉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25만 년, 40만 년 그럽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후에 뭐 철학적 사유를 했던 2600년의 역사가 있다 칩시다. 누구나 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찾을 수 없는 것이래요.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저는 사실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 이 물질주의는 사회주의 사회가 행복의 본질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통일 평화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 인간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삶의 행복의 문제와 관련된 너무 엄청난 이야기인데 분단체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더라. 평화교육을 하지 않더라. 사랑이니 나눔이니 화해이니 관용이니 포용이니 이런 강의를 하지 않더라. 무엇을 강의하는가? 무엇을 강의합니까? 적대와 정오를 가르칩니다. 미움을 가르칩니다. 전쟁 상태니까. 전쟁 상태니까. 통婚제 적이에요. 내 가족인데 적이래요.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맞아. 한 공동체를 살았던 같은 가족, 상원, 형제, 자매, 동포인데 왜 적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동포는 동포인데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입니다. 에너미. 아주 이율배반적인 동일의 악명 같은 존재죠. 그 전쟁 상태가 결국 우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지, 왜 분단되었는지, 우리가 모두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통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0% 통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된 통일의 상들을 다 갖고 계세요.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적지 않은 분들은 통일 그러면 남과 북이 그냥 주선생이 허물어지고 체제, 제도 완벽히 하나 되는 통일만 상정할 거예요. 뭐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예지는 뭐 그런 것만 생각할 거예요. 평화가 통일이라는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적 있나? 몰라요. 왜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드릴 텐데, 통일 문제를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단을 봐야 돼요. 우리 모두 분단을 살아가시죠. 왜 분단됐죠? 우리는 참 난감한 주제예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참 싫어요. 학자들 안 가르치잖아요. 왜 분단되었을까? 우리가 이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분단의 기본 정도는, 분단의 본질 정도는 왜 분단되었는지, 왜 분단이 유지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정세에 우리는 게 있습니다. 분단? 남과 북이 뭐 이념 갈등으로 뭐 그래 된 거 아이가? 이런 정도. 그래서 36기 전체 지도자 과정에 첫 강의인데요. 제목을 행복한 평화, 너무쉬운 통일이라고 잡았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행복한 평화, 너무쉬운 통일. 혹시 앞에 이거 고맙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쉬운 통일. 앞부분은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맞아. 너무 쉬운 통일,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진심으로 썼어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실력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통일이 다 달라요. 통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역대급으로 분단도 말씀드리고 싶고 통일도 말씀드리고 싶고 통일과 평화의 일주체일 수밖에 없는 북에 대해서도 잠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역대급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PPT 슬라이드가 200매가 넘어요. 어떡하죠? 30분 흘러버렸어요. 저희들 자료집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관계없이 본질만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 자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정세하고도 연동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후 강좌를 쭉 봤어요. 다음 진청현 대표님부터 김대리 교수님 쭉 봤는데 제 시간이 아니면 기본 이야기를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왜 너무 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몰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텔레비전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을 어떻게 켜죠? 리모컨에 파워를 누르면 되잖아요. 사실은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쉽습니다. 그 쉬운 걸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일과 관련된 노력들 자체를 금기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의 악순환은 모두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인식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산 분단체제들아. 인식의 실패. 사실 우리 인식이 별로 없다라는 건데요. 인식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들의 인식의 부재 상태이든, 인식의 한계이든, 인식의 오류이든 결국 모두 인식의 실패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식의 실패 때문에 평화체제를 평화를 못 실현시키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분단, 통일, 북. 저는 오늘 보이시죠? 네. 분단, 통일, 북. 3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분단도 좀 알아야 되고 통일도 좀 알아야 되고 북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맛보기만 좀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대학원생들한테 한 학기 강의입니다. 이게 한 학기 강의를 압축해서 지금 90분 만에 다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싹 다 주입 스포츠좀 다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90분 만에 어떻게든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단 통일부 분단 체제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생도 있고 대학생도 청년들이 계시는데 이 영역을 제대로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접근을 잘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영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는 매우 불편한 지질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진실에 입각해서 이 영역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보편적인 상식이 있어요. 상식.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분단, 통일, 북과 관련된 보편적인 상식이 있어요. 이 상식이 대부분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상식은 진실, 팩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단, 통일, 북 이 영역은 상식이 많은 부분 진실이 아닌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단체제 자체가 그런 허구를, 기만을, 거짓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분단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제가 요즘 힘들어요, 사실. 저는 청와대에서 NSC라는 곳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짜고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을 짜던 작업을 5년간 했었습니다. 늘 통일, 평화, 외교, 안보 관련된 이슈들을 늘 추적을 할 수밖에 없죠. 팔로우를 하죠. 정세를 계속 지켜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은 어떻게 나오는지, 북의 대응들도 보고, 그게 이미 최적화되어 있어요. 직업병입니다. 신문, 뉴스, 모든 것들. 요즘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참혹하죠? 뭐 말하기가 그렇죠. 참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죠.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전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냥 포털에 있는 거 포스터라든가 사진들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고 있죠? 오늘 제가 보다가 읽다가 말았어요. 의미 없다. 읽어봐야 분석할 필요 없다. 뭐 제 의지와 또 비슷한데요. 이렇게 포털에 있더라고요. 가져와 봤어요. 뭐 강계동원 셀프 도착한대요. 왜 저러지? 이완용의 이야기나 김해 전 대표인 정진석 대표 이야기나 대통령 이야기는 비슷해요. 왜 이럴까요? 밑에 사람들 좀 이상해서 그럴까요? 최초에 이완용은 왜 그랬을까요? 이완용의 최초의 발언도 왜 저랬을까요? 뭐 이거 다 보셨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강제동원 부산권 포기 내지는 독도 영유권 주장 1 NSS 뭐냐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NSS는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 있는 제가 근무했던 NSC 국가안전보장 사무처 NSC의 일본판이 NSS입니다. 그 NSS는 일본 NSS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항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속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VIP니까 대통령이니까 왜 저러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골치 아픈 독도. 이런 막 폭파. 혹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1965년 한일회담 식민지배 이후에 최초에 20년 만에 미국이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빨리 하라 박정희에게 지시를 하니까는 박정희 대통령 한일 정상회의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시기에 일본이 독도 영역을 계속 주장하니까 독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당시 중앙국 JP 김종필 JP 오히려 메모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독도를 파괴해서 수장시켜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론 이 역사 자체를 몰라요.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으니 자체를 잘 모릅니다. 안 가르치니까. 근데 똑같은 50년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이래 상상해요. 왜 이럴까? 마찬가지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근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몰라서일 뿐이에요.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은. 대만에 전 예전에 대사가 지금 영상 정말 돌죠 이거. 이게 지금 레이저가 안 나가요. 대만에 전 유엔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사 토론 나가가지고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민망하면 뭐 그게 몫입니다. 국민의 모욕, 모독, 국민적 존엄이 착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수많은 거짓들이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부활이에요. 거짓의 부활. 왜 이럴까요? 그들은 이걸 몰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권 여사가 이토를 쐈던 그 사건인데요. 한국의 민원 시행죄, 황제를 배신한 죄, 5조 7조 강제로 훼손 죄, 한국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 뺏은 죄, 철도광산 살인 전체를 뺏은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이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육과세를 압수해서 모두 불태워버린 죄, 이 많은 것들 알까요? 우리 국민들은 압니까? 사실 잘 모르죠. 그냥 일찍 했었다 정도밖에 몰라요, 사실. 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대한민국 전체 무력의 가장 핵심 무력이 육군입니다, 육군. 대한민국에 8명의 포스터, 사성 장군이 있어요.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무참모총장. 당시 제가 2006년, 7년, 8년 당시에 인사비상을 했었는데요. 제 인사 영역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이렇게 부처였어요. 제일 큰 인사부처가 이 국방부입니다. 445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투스타, 사단장급 이상은 다 인사 영역입니다. 대통령 임명 직위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 무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1대 이영준, 2대 최병덕, 3대 신태영, 4대 최병덕, 5대 8대 정일번, 일본 육사 쭉 일본군 대자 대령소령 쭉이 나오죠. 7대 10대 백선영, 일본군 만주국주기, 간도수설대, 교통부 장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라카와 요시노리. 7대, 6대, 7대, 8대 정해졌죠? 9대, 다시 10대 백선영, 11대 송영찬, 12대 최영희, 13, 14, 15, 16, 17, 18, 21까지다. 공통분모가 뭐죠? 요 시기에 해군참모총장, 공무참모총장 들어갔습니다. 100%. 100%. 이세우 육군참모총장 79년 말까지 근무했어요. 육군참모총장으로. 이 사람들 중에 약 30%는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바뀌었을까요? 이들은 누구에게 중독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천황이에요. 천황이에요.
45년 8월 15일까지 천남을에서 중생했던 사람들입니다. 8월 18일부터 됐습니다. 8월 18일부터는. 이들 어제까지 8월 15일까지 그들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죠. 미국과 싸웠잖아요.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메가드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모르는 일입니까? 다 아는 일이잖아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가능해요. 누가 미국에게 충성하라고 그랬을까요? 오늘부로 미국 충성하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일제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몰랐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왜 모르죠? 맞죠? 안 배웠죠?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인식의 부재 상태. 인식의 부재는 뭡니까? 인식의 실패.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못하냐는가 몰라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밀도의 차이는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도발적이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국회에 갔더니만 이게 걸려있어요. 당당한 외교를 주권과 국익을 지키십시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당당한 외교를 주권과 국익을 지키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 춥지 않냐니까. 저 주권과 저 국익은 윤석열에게, 김태회에게 주권과 국익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누구의 국익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김태회는 누가 임명시켰습니까? 김태회를 누가 임명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시켰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미국은 일본은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몰라요. 참혹한 이야기예요. 서울의 강남에 북측에서 왔다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대형한 사람은 누가 공천 줬겠어요? 국힘이 공천을 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인식이 실패해요. 국힘이 왜 대응해 줍니까? 누군가가 초락했겠죠.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아실 텐데.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하고 맞습니까? 몰라. 배운 적이 없어.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나는 존엄 높은 인간인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만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본 촉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거죠. 분단체제 속에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강의 무대에 말씀드렸죠. 분단체제는 국민의 존엄을 건물에서 허물어버린다. 국민들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지 주권자,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을 동원해버려요. 속여버려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언론이 있습니까?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의성, 공익성을 담보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언론사 사주에 이권에 절대 충성하는 뉴스 회사들만 있어요. 그 뉴스를 사고 파는, 광고를 사고 파는, 그리고 조작된 여론을 국민의 여론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말이 과합니까? 좀 과하긴 하죠.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본질. 그런 돈이 근본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 맞죠? 그 논리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째, 공익성,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 가슴에 명확한 사회적 참여 주체로서의 민주주의식을 심었던 그 언론은 자본이 고도화되면서 왜곡되는 것이죠.
그것을 점입 가격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분단체제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예전부터 늘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안산에 와서 강의를 시작한 게 벌써 11년째인데요. 분단체제는 현재 진행입니다. 정치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분단을 똑똑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평화가 보입니다. 사실 분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단의 기원, 과정, 절차, 방법,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한 대법을, 대책을, 정책을 과학적으로 낼 수 있겠죠. 인식이 실패하면 잘못된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인 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단. 이 분단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요, 평화의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분단의 문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던졌던 첫 번째 문제의식,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이야기, 제도교육 속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이야기.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분단체제는 무슨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까? 분단교육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분단체제를 유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교육을 해요. 분단교육입니다, 그게. 근데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에요. 구조적 근원. 그래서 분단을 넘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게 이 영역인데요. 분단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모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분단되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분단의 기원과 원인을 알게 되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단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분들 내지는 여러 선생님들, 이미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이 한반도의 분단, 이 대한민국의 분단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단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100%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들어보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영역을 우리가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제의식입니다. 선생님들, 이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저 독일,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을 연합국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어요. 45년 2월 ял타 회담의 결정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분할을 했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분할되지 않고 우리 조선이 한반도 분단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쩔 수 있었겠나, 거기에 됐겠지, 그런 거예요. 이 분단이 나의 분단인데, 우리 가족의 분단이고, 이 공동체, 70년, 80년, 이 공동체 전체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분단인데, 잘 몰라.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45년 2월 ял타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주 국제적인 회담에서 일본이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분할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모르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담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회담이에요. 45년 7월 포츠담 회담.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에서는 45년 7월에 독일처럼 일본을 4분할하자라는 45년 7월 포츠담 회담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문단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다 모른다고. 뭐죠? 왜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까? 몰라도 아무 이상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럴 때 사람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나의 근본을, 우리의 근본을, 국민들의 기본 존엄을 완벽히
대동령이 친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 거세가 정신적 거세예요. 니들은 그냥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런 모욕감이 확 다가와요, 저한테는. 왜 안 가르쳤을까? 분단체제가 그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단체제는 성립되지 않아요. 허물어져요. 원폐였어요. 40년 7월 포스다움 회담에서의 홋카이도 노부는 소련이, 반토 간사이는 미국이, 시코쿠는 대만, 나가기 전에 장개석의 중국, 규슈 시코쿠는 영국이. 40년 7월 이 포스다움 합의는, 미영 중소의 합의는 채 한 달도 못 버티고 보름딱 있다가 엎어졌어요. 누가 깼을까요? 그 합의를. 배운 적이 없어. 몰라도 되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들의 땅이니까. 미국이 깼어. 미국이 깼어. 몰라요, 우리는. 미국은 성역이잖아요. 감히 한미동맹에, 감히 미국 얘기하면 안 돼. 좌경, 용공, 종국, 좌빨들이나 미국을 이야기해야 되죠. 상식을 듣고 싶으세요? 진실을 듣고 싶으세요? 인간이 왜 저는 높은지 아세요? 인간이 왜 저는 많은지 아세요? 동물과 다른 거예요. 진실을 추구해요. 창의적 사고를 해요. 물론 기회주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은 반드시 진실을 추구합니다. 사회 전체가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폭력으로 내려먹여서 거짓을 강요할 수는 있어요. 여하간에 미국은 위험중소의 포츠담 합의에서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습니다만 이미 미국은 자체적으로 한반도의 38도선을 가르겠다라는 자체의 선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반도의 분단은 말입니다. 역사적 연원이 오래됐어요.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은 청나라에게 트립으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39도선 이상은 청나라 니들이 가져가고 39도선 이하는 우리 일본이 먹겠다. 그냥 갈아먹자라고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청나라에게 39도선 분할을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본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탓해야 되죠. 모르잖아. 1904년 5년 월일전쟁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싸웠을 때 영국과 미국이 간섭했어. 어떻게 했죠? 야, 싸우지 말아, 너. 그냥 나눠 먹어라.